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가 대화의 장에 나섰습니다. 회담을 했습니다. 11년 만에 여야 정당 대표들의 회담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정치가 삭막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불통의 정치를 하고 있다. 또 조금도 손해나는 일을 하지 않는다. 국민을 위해서 손해나는 일이 아니라 자당을 위한 손해나는 일은 눈꼽만치도 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이재명은 지금 피의자입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재판을 4건을 받고 있고 그 범죄 사실은 8개가 된다고 그러죠.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왜 한동훈 국민의 대표에게 회담을 요청했을까? 본인이 생각한 대로, 느낌대로 한동훈 대표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대표라는 것을 알면서도 무엇 때문에 왜 한동훈 대표에게 여야 회담을, 대표 회담을 요청을 했을까? 저의 뇌피셜입니다. 아마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고 스스로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인의 재판은 다음 대통령까지 당연히 이어질 것이죠. 물론 선거법 관련 재판은 10월 달에 판결이 2개가 나겠지만 그 후에도 대장동 사건 등 백현동 사건 등등은 재판이 계속될 거라 그러지 않습니까? 다음 대통령 선거 후까지 이 재판이 계속될 거라는 것을 법 전문가들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는 아마 한동훈 대표에게 보험을 들어두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미리 꾀돌이니까. 그래서 핑계 삼아서 한동훈 대표에게 미리 손을 내미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꾀돌이가 무슨 이유로 한동훈 대표에게 도움되는 여야 대표 회담을 했겠습니까? 본인의 미리 보험을 들고 싶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 이 또한 검은 계략에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당신 머리 굴리지 말고 이런 거 해. 이런 거 합시다를 국민 앞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싶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결과가 있던 없던 상관없이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공식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회담의 승자는 한동훈 대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한동훈 대표는 점잖게 이재명 대표를 치켜 세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양보로 내가 먼저 모두 발언을 할 수 있게 됐다. 나에게 기회를 줬다고 칭찬을 했지만 이재명 대표 나름대로 너 먼저 해봐. 네 얘기 듣고 내가 얘기할 거야. 하니까 한동훈 대표 모두 발언 13분 했는데 이재명은 이 얘기를 듣고 18분, 5분 이상을 더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반치광이 역시 여야 대표 회담에서 또한 반칙부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는 생중계를 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이재명 대표는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생중계를 하면서 국민들이 직접 보고 판단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됐지만 이재명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거짓말을 또 꾸며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모두 발언에서 또 생중계를 하지 않은 변명을 또 늘어났습니다. 서로 허심탄회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생중계를 본인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생중계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아. 어쨌든 좋아. 만나. 우리 한번 만나. 일단 만나.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한동훈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민생 얘기 중심으로 얘기를 풀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새로운 민주당 다시 뛰는 대한민국이라고 백보드에 되어 있고, 즉 이재명이 당대표로 재선되면서 되어 있고, 우리 당은 창의는 좁히고 기회는 넓히자라고 백보드에 되어 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좌우의 주장이 바뀐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니네는 보수로 회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는 오히려 민주당, 국민의힘은 진보로 더 한 발짝 내딛고 있는 것 같다. 니네 지금 뭐 하고 있어? 라고 쥐어박은 것입니다. 우선 한동훈 대표는 민생 우선하자, 민생 우선하자, 그러면서 청년의 삶에 좀 집중하자. 젊은이들이 의욕을 상실하고 있다. 의욕을 상실하고 있다. 이들에게 사다리를 좀 놔주자. 이들은 주거 문제, 본인의 자산 문제, 돌봄 문제, 교육 문제 등등 너무 막막한, 삭막한 벽에 부닥쳐 있다. 그러니까 우리 금투세,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금투세를 폐지하자. 근데 이 금투세 폐지는 민주당 이념하고는 맞지를 않죠. 이건 보수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반대하면 표 도망가는 소리가 나니까 이재명이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속세. 기업들이 이 상속세 때문에 기업을 중단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것은 국가적인 손실이다. 이 얘기 또 했습니다. 저출산 문제 극복 방안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지 된다. 육아 휴직 기간을 확대를 하고 연령도 확대를 하고 배우자 유급 제도 확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일과 가정이 양립하도록 도와줘야 된다. 즉 고용보험으로서 이것을 우리가 확대시켜줘야 된다. 그 다음에 촉법소년 연령도 지금 아이들의 지능이 너무 발달됐으니까 14살을 13살로 내리자. 정말 사회에서 문제되고 있는 모든 우리 민생과 관련된 얘기를 다 제안을 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현금 살포하자는 이것은 인플레이에 많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민생 대책에 대해서 좀 촘촘히 살피자. 이런 얘기, 민생 대책 중심으로 모두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민생 대책 얘기는 일도 없고 저의 살 길만 했습니다. 살 길만 또 주저리 늘어났습니다. 여기서 특히 한동훈 대표는 당신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그 판결을 존중해라. 또 뭐 검사 탄핵이니 무슨 뭐 정권 탄압이니 이런 소리 개소리 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그리고 특권 내려놓기를 약속해라. 너 약속하지 않았었느냐. 이 이재명을 쥐어박는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을 앞에 놓고 이렇게 쥐어박히자 이재명은 느닷없이 계엄령을 들고 나왔습니다. 먼저 얘기를 하게 한 것은 전략이었잖아요. 짱구를 굴린 결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는 좋아, 내가 먼저 할게. 대신 너 특권 내려놓기 동참하고 불체포 특권이죠. 판결이 나오면 법원 판결 존중해라. 받아들여라. 그 얘기를 대놓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계엄령이라는 것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이 계엄령 들고 나온 거 이거 고발하면 이것도 재판거리입니다. 허위사실 살포, 국가를 위기에 빠뜨리는 이 국가위기 죄도 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 죄명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한동훈 대표는 그래, 내 얘기 듣고 후에 얘기하겠다는 거지. 한번 해봐, 마음껏. 한동훈 대표는 생중계해도 좋고 안 해도 좋아. 나보고 먼저 얘기하라고, 나 대우해준다고. 좋아, 대우해주니까 땡큐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는 본인이 준비한, 본인이 해야 될 일을 따박따박 다 했습니다. 누가 승자일까요?
당연히 저는 한동훈 대표라고 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한동훈 대표를 비판하는 비난 성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동훈 대표는 이번 대표회담에서 승자가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